자,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의 차이가 물리 1에서 배우는 첫 번째 개념이야. 첫 번째. 아까 1번 문제 풀 때 해봤지? 평균 속력 구하는 거. 봐봤죠? 평균 속력 어떻게 구해요? 평균 속력은 수학에서 시간분의 이동거리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물리에서는 시간당 이동거리라고 읽어요. 물리에서 뭐라 읽는다고? 그렇지. 분수꼴을 뭐뭐당 뭐 이렇게 읽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평균 속도는 시간당 변이에요. 변이. 맞습니까? 물리원을 조금 애매하게 공부해본 사람은 속력과 속도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방향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라고 뭐라고 얘기한다고? 방향의 유무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물리를 조금 애매하게 공부한 친구들이 그렇게 대답. 근데 그건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아요. 그건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아요. 상범아, 너 좋아하는 여자 아이돌 있어? 여자 연예인? 현승이 없어? 고윤정? 고윤정 씨랑 선생님이랑 뭐가 달라? 그거면 돼요? 성별이면 돼? 선생님이 성전환 수술하면 고윤정 되는 건가? 그러면 그럼 좋다고? 그럴 리가 없잖아요. 고윤정 씨와 선생님은 성별이 다르다라고 하면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니지. 하지만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죠. 고윤정 씨 팬한테 아마 굉장한 신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고윤정 씨와 선생님은 성별만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아예 달라요. 속력과 속도도 약간 마찬가지. 방향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충분한 설명이 되진 않는다. 그럼 속력과 속도가 어떻게 다른 건데? 라고 물어보면 정확히 대답하려면 이렇게 대답해. 속력과 속도의 차이는 이동거리와 변이의 차이입니다. 분자에 뭘 쓰는지가 다른 거잖아. 그치? 그래서 물리에서 두 번째 개념이 바로 이동거리와 변이의 차이예요. 두 번째 배우는 개념이 뭐라고? 이동거리와 변이의 차이. 이동거리와 변이가 전혀 다른 거라서 속력과 속도가 전혀 다른 거란 말이야. 이동거리와 변이가 어떻게 다른 거냐면 상범이 여자친구가 있잖아. 그치? 뭐 있다 치고 나중에 있을 수 있잖아요. 여자친구 사귀면 뭐 하고 싶습니까? 여자친구 있다면 뭐 하고 놀 거야?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거기까지는 해봤어? 이야 그래? 놀랍네. 어디서 놀 거야? 어디 동네 가야 돼? 요즘은 어디서 놀아요? 광주에서 놀면 수완지구 많이 가는구나. 학생들은. 그렇구나. 우리 때는 다 진짜 하나같이 다 충장로만 가는. 선생님 수완지구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나왔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버스 타고 충장로까지 가서 놀았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거기를 꼭 가야 되는 것 같아. 거기 가야 뭔가 놀러 가는 기분이고, 거기 갔다 오면 야 얘랑 쟤랑 시내 갔다 왔대 막 이런 그런 게 있었어. 뭐냐면 그런 게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뭐 충장로든 수완지구든 어디 놀러 갔다 치자. 그러면 상범이 말한 것처럼 뭐 밥도 먹을 거고 영화도 볼 거고 카페도 갈 거고 뭐 둘이 뭐 마음이 맞는다면 좋다면 뭐 노래방도 갈 수 있고 볼링장도 갈 수 있고 할 건 너무 많잖아요. 그렇게 하루 종일 놀고 상범이가 기분 좋게 이렇게 해벌쭉 해가지고 집에 돌아왔어. 엄마가 물어보시겠지. 너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보이? 시계 웃고 들어가겠죠. 아무튼 하루 종일 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결국 집에서 출발했고 하루 종일 돌아다녔고 집에 들어왔어요. 핸드폰에 건강 앱 들어가 보면 오늘 몇 걸음 몇 미터 걸었는지 나온단 말이야. 봤더니 너무 신나가지고 걔랑 하루 종일 한 4-5km 돌아다녔어. 4-5km. 그게 바로 상범이의 오늘 하루 종일 이동 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이동 거리는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실제로 내가 하루 종일 얼마나 돌아다녔는지가 이동 거리. 근데 변이는 뭐냐면 변이는 줄임말이에요. 뭐의 줄임말이? 변한 위치. 그렇지. 위치 변화량의 줄임말입니다. 변한 위치 변화량을 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상범이가 오늘 아침에 집에서 나갔고 결국 집으로 들어왔으니까 상범이의 위치에 변화는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변이는 얼마예요? 0이죠. 이동 거리는 4-5km. 변이는 0. 같습니까? 전혀 다릅니까? 전혀 다르죠. 전혀 달라. 4-5km랑 0은 아예 다른 거야. 그치? 4,000-5,000m랑 0m는 아예 다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동거리와 변이가 전혀 다른 거고 변이를 얘기할 때는 항상 방향을 꼭 같이 얘기해 줘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A점에서 B점으로 가지. 근데 우리 직선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저기 건너편에 버거킹을 간다고 해보자. 버거킹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 상범아, 버거킹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 일단 1층을 내려가야 되죠. 1층 내려가서 건너가서 파리바게뜨 쪽으로 건너가. 그 다음에 왼쪽으로 쭉 가면 버거킹이 있단 말이야. 맞지? 이렇게 가는 건 직선으로 간 거야? 직선으로 간 게 아니야? 직선으로 안 간 거지 당연히. 이렇게 꺾어서 갔잖아요. 그쵸? 직선으로 간 게 아니잖아. 이렇게 바로 갈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날아갈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없잖아. 그치? 원래 사람이 다 이렇게 직선으로 갈 수 없고 길은 꼬불꼬불 되어 있다고. A점에서 B점으로 갈 때도 길 따라서 가면 200m를 간 거래. 200m. 직선 경로만 따지자면 몇 미터래? 100m래. 그럼 A에서 B점으로 갔다 했을 때 이동거리는
이 길 따라서 200m를 간 거고, 위치 변화를 얘기하라고 하면 내가 이렇게 갔는지 요렇게 갔는지 저렇게 갔는지 궁금해 안 궁금해? 사실 안 궁금한 거야. 결국 A점에서 B점으로 갔다가 중요한 거지. 오른쪽으로 얼마 갔다라고 얘기하면 돼. 100m 위치가 변했다. 변이는 오른쪽 100m다 라고 하면 정답이에요. 이해했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변이를 얘기할 때 반드시 뭘 같이 얘기해라? 방향을 꼭 같이 얘기해라 이거지. 알겠지? 하나 더 해보자. 여기 간격이 100m인 세 점이 있는데요. 뭐 학교라 치고 학원이라 치고 한수이라 치고 집이라고 칠게. 학교에서 한수이 갔다 집 가는 코스야. 간격은 100m니까 얼마 움직인 거야? 300m 움직인 거죠. 200, 100 했으니까 300m. 변이는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처음과 끝만 보는 거예요. 중간에 어딜 들렸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 변이는 처음과 끝만 보는 거야. 변이는 얼마예요? 오, 그렇지. 100m라고 하면 틀렸고 오른쪽으로 100m라고 해야 맞는 거죠. 변이를 얘기할 땐 뭘 꼭 얘기해야 되니까 방향을 꼭 같이 얘기해줘야 되니까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 오른쪽으로라고 얘기하는 게 좀 너무 거추장스럽잖아. 너무 길잖아. 그래가지고 오른쪽을 대체할 뭔가를 찾았어.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야. 화살표 아니고 플러스야. 플러스 마이너스. 수학에 사용한 부호를 우리 물리에서는 방향을 나타내는 데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변이는 플러스 100 이렇게 해도 맞아요. 오른쪽을 뭐라고 바꿨어 지금? 플러스라고 바꿨지. 그럼 왼쪽은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이건 정하는 사람 나름이에요.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전혀 아니에요. 오른쪽이 맨날 플러스다 이건 아니에요. 알겠죠? 우리가 오른쪽을 마이너스라고 했다면 왼쪽이 플러스, 위가 플러스라면 아래가 마이너스, 이렇게 정하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물리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이용해서 방향을 나타내기도 한다. 자, 그럼 이렇게 움직였고 10초 걸렸대. 그럼 평균 속력은 시간당 이동거리 10분의 300, 30이고요. 속도는 10분에 오른쪽 100m에서 오른쪽 10. 속도를 얘기할 때도 뭘 꼭 같이 얘기해라? 방향을 꼭 같이 얘기해야 된다. 알겠습니까? 이해되나요? 이게 바로 이동거리와 변이의 차이, 넘어서 속력과 속도의 차이입니다. 됐죠? 그럼 이동거리가 커, 변이가 커? 크기만 따지면 이동거리가 컸어요, 변이가 컸어요? 속력이 컸어요, 속도가 컸어요? 항상 이동거리가 컸죠. 항상 속력이 더 컸지. 그럼 우연히 이동거리와 변이가 같을 수도 있을까? 이동거리와 변이의 크기가 같을 수 있을까요? 같을 수 있죠. 어떻게 하면 같게? 맞아요. 일자로 쭉 가면 돼요. 똑똑한데. 방향을 안 바꾸고 한쪽으로만 가면 이동거리나 변이나 똑같습니다. 선생님이 여기서 여기를 앞이라고 하고 여기를 뒤라고 해볼게요. 앞으로 3걸음 갔어. 맞아. 그리고 뒤로 2걸음 갔어요. 그럼 이동거리 몇 걸음이야? 5걸음. 변이는? 틀렸는데? 앞으로 1걸음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지. 맞지? 이해돼요? 그럼 5걸음 1걸음이니까 뭐가 큰 거야? 이동거리가 큰 거지. 왜? 내가 뒤로 빠꾸 했거든. 그때부터 변이는 작아지고. 이해되나요? 근데 내가 앞으로 3걸음 갔어. 그럼 10분 쉬었다가 또 앞으로 2걸음 더 갔어. 그럼 이동거리는 얼마야? 5걸음. 변이는 크기가 앞으로 5걸음이고 크기는 5걸음인 거죠. 이해되나요? 10분 쉰 건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10분 쉬어도 괜찮아. 가다가 멈추는 건 상관이 없어. 근데 방향을 바꾸지만 않으면 된다 이거죠. 이동거리와 변이가 속력과 속도가 우연히 같기 위해서는 방향을 바꾸지 마라. 이거 이해했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좋았어. 그 다음 하는 건 뭐야? 그 다음 하는 건 그래프 분석이야. 그 다음 하는 건 뭐라고? 그래프 분석. 그래프를 읽을 줄 아냐? 그래프를 이해할 수 있냐 이거죠. 그래프를 분석한다는 건 무슨 그래프인지 확인하는 거야. Y값, X값 순으로 읽으라고 했죠? 첫 번째 그래프. 무슨 그래프야? 위치, 시간. 영어로 말해보자면, 알파벳을 보자면 ST 그래프. 그 다음은 속도 시간 또는 VT 그래프라고 읽고요. 그 다음은 가속도 시간 또는 AT 그래프 이렇게 읽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기울기와 면적의 의미를 파악하는 거죠. 기울기는 X축 변화량분의 Y축 변화량. 그래서 ST 그래프의 기울기란 X축 변화량이 시간이고 Y축 변화량이 위치 변화량이잖아. 아까 위치 변화량이 뭐였지? 뭐야? 줄여서 뭐야? 위치 변화량이 변이. 그럼 X축 변화량분의 Y축 변화량이 시간당 위치 변화량, 시간당 변이니까 뭘 뜻하게 된다? 속도. ST 그래프의 기울기는 뭐다? 속도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 ST 그래프의 면적에 대해 생각해보자. 면적이라는 건 Y값이랑 X축 변화량 곱해보는 거래. 위치랑 시간이랑 곱해보는 거지. 그럼 뭐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럼 뭐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5초일 때 레이스에서 500m 지점이 있다 치자. 500m 지점. 내가 5초일 때 500m 지점에 서 있었어. 가만히 서 있었어. 그러면 시간이랑 위치랑 곱하라는 얘기는 500m랑 5초를 곱하라는 얘기잖아. 그럼 얼마야? 숫자만 보면 2500이죠. 그게 뭔데? 2500이 뭐야? 2500을 내가 걸은 건가요? 아니죠. 나 그냥 5초일 때 500m에 서 있었던 거야. 곱하면 무슨 의미가 생기나요? 뭔지 알겠어? 2500이 뭔지 알겠어요? 전혀 모르겠죠?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2500이라는 숫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래서 위치 시간 곱은 의미가 없다. 그 다음 속도 시간 그래프 봐보자. 속도 시간 그래프.
기울기란 x축 변화량분의 y축 변화량, 시간당 속도 변화량이지? 시간당 속도 변화량을 우리 가속도라고 정의해요. 뭐라고 정의한다고? 가속도. 1초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빨라졌냐가 가속도야. 자동차에 보면 브레이크와 악셀,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이 있어요. 가속 페달. 그걸 밟으면 빨라지는 거고 안 밟으면 뭐 그대로 가는 거예요. 알겠죠? 가속한다는 건 속도가 변한다는 의미야. 속도가 변한다는. 그래서 1초에 얼마나 속도가 많이 변하는지를 따져서 그걸 뭐라 한다? 가속도라 한다. 가속도를 시간당 속도 변화량이라고 해요. VT 그래프의 기울기가 뭐다? 가속도. 그 다음 VT 그래프의 면적은 뭐야? 속도랑 시간이랑 곱하는 거지? 속도랑 시간이랑 곱하는 거야. 근데 속도가 어떻게 정의됐어? 속도가 시간당 변이었죠. 여기다 시간을 곱해버리면 시간은 약분됩니다. 뭐만 남아요? 변이. 그래서 VT 그래프의 면적, 이 넓이는 뭘 뜻해? 변이를 뜻해. 이 넓이가 뭐다? 변이. 그럼 속도값이 지금 x축보다 위에 있잖아요. 항상 위에. 속도값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 그게 무슨 말일까? 얘는 어디로 간다는 얘기야? 오른쪽으로 간다는 얘기야. 속도가 플러스란 얘기는, 변이가 플러스란 얘기는, 위치 변화 플러스란 얘기는 우리가 플러스가 오른쪽이라고 정의했다면 이 물체는 오른쪽으로 간다라는 얘기고, 속도가 플러스일 때는 오른쪽으로 간다는 얘기고, 그럼 반대로 VT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속도가 계속 마이너스야. 얘는 어디로 가고 있다는 얘기야? 왼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다.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으면 플러스였는데 좀 시간이 지났더니 마이너스가 됐잖아. 그럼 오른쪽으로 가던 애가 왼쪽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이해했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속도가 플러스일 때 만드는 면적은 뭐겠어? 이 넓이는? 어디로 간 변이? 오른쪽으로 간 변이가 되는 거고요. 속도가 마이너스일 때 만드는 면적은? 이 넓이는? 왼쪽으로 간 변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거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프가 이 넓이랑 같은 순간이래 지금. 그럼 변이는 얼마일까? 0이지? 상범아, 그렇지. 오른쪽으로 간 만큼 왼쪽으로 갔다는 얘기 아니야. 오른쪽으로 간 만큼 다시 빠꾸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변이는 얼마다? 0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어요? 이해되나요? 속도 시간 그래프의 면적이 변이다 라고 기억해주면 되고, 마지막 AT 그래프. 기울기가 시간당 뭐야? 가속도 변화량일 거 아니야. 가속도 변화량. 이런 건 정의하지 않았어. 이 그래프의 기울기들은 다 정의에 의해서 만들어진단 말이야. 시간당 위치 변화량 했을 때 뭐였어요? 속도. 시간당 속도 변화량 했을 때 뭐였어? 가속도. 다 그러기로 정의한 것들이야. 근데 시간당 가속도 변화량 정의한 적 있어? 그런 거 정의한 적이 없어서 의미가 없다. 알겠습니까? 마지막 AT 그래프의 면적은 가속도랑 시간이랑 곱해보는 거. 근데 가속도의 정의가 뭐라서? 시간당 속도 변화량이라서 시간을 곱해버리면 시간은 약분될 거고 뭐가 된다? 속도 변화량이 된다 이거죠. 알겠습니까? 잠깐 끊고 이 그래프의 기울기와 면적의 의미를 외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외우고. 왜냐면 이게 물리에서는 약간 알파벳 같은 거예요. 당연히 알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 알겠지? 어떤 식으로 외워야 되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볼 거야. ST 그래프 기울기가 뭐야? ST 기울기는 속도, VT 기울기는 가속도, VT 면적은 변이, AT 면적은 속도 변화량.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면 딱 4줄이죠. 4줄. 지금 바로 외워서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술 테스트 그냥 물어볼게요. 한 명씩 대답하면 된다. 자, 그러면 다 외웠고 잘했고 이제 그래프 해석하는 거 진짜 연습 한번 해보자. 이거 무슨 그래프야? ST 그래프지. 무슨 그래프? ST 그래프. 0차원적 분석이라고 부르는데 그냥 좌표점을 한번 읽어보자 이거예요. 검은색 선이 그래프고 파란색, 보라색은 보조선입니다.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알겠죠? 검은색만 보자. 검은색. 여기 0,0이지. 검은색 그래프에 0,0. 이게 무슨 말이야? 0초일 때 위치 어디에 있다? 0에 있다라는 얘기고요. 여기는 10, 플러스 100. 10, 100이다. 맞지? 10초일 때 어디에 있었다? 오른쪽 100m 지점에 있었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는 1차원 운동만 다뤄. 물리원에서 뭐만 다뤄? 1차원 운동. 수직선상에서 물체가 움직여요. 이 직선 위에서만 물체가 움직인다 이거야. 0초일 땐 0에 있었고 10초일 땐 어디에 있었다? 플러스 100이라는 지점에 서 있었다 이거. 돼요? 20초일 때는 플러스 50m 지점에 가 있다 이거. 그 다음은 어디로 가는 것 같아? 또 플러스 값이 점점 커지네. 위치 값이 점점 커져. 맞아? 점점 다시 어디로 간다는 얘기야? 오른쪽으로 간다는 얘기지. 그래서 물체는 처음에는 0,0, 0에 있다가 플러스 100까지 갔다가 그 다음 플러스 50까지 빠꾸했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파악하면 돼요. 할 수 있겠나요? 0차원적 분석. 좌표값을 읽기만 하면 된다. 알겠지? 그 다음 하는 게 1차원적 분석이야. 그 다음에 뭐라고? 1차원적 분석. 아까 배운 기울기와 면적에 대해서 써먹어보자 이거. 이 ST 그래프의 기울기는 뭐라서? 가속도가 아니라 속도라서 ST 그래프의 기울기는 속도고요. 면적은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지. 이거 가지고 해보는 거야. 0초일 때 기울기란 0초일 때 접선의 기울기를 말해. 여기 기울기. 가팔라요? 완만해요? 이 정도면 되게 가파른 거다. 맞지? 이 정도면 기울기가 되게 큰 거야. 다시 말해. 속도가 큰 거야. 알겠습니까? 속도가 크다는 건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죠. 이해돼요?
속도값이 플러스야. 어디로 간다는 얘기야? 기울기가 플러스야. 어디로 간다는 얘기야? 오른쪽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아, 지금 0초일 땐 오른쪽으로 빠르구나. 여기서는 기울기가 이 정도지? 아까보다 좀 더 완만해졌죠? 기울기가 커졌어, 작아졌어? 좀 더 작아진 거잖아. 속도가 커졌어, 작아졌어? 좀 더 느려진 거지. 이해가 돼요? 여전히 기울기가 플러스니까 얘도 어디로 가는구나. 오른쪽으로 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되나요? 오른쪽으로 빨랐는데 오른쪽으로 좀 느리네. 이렇게 보면 된다. 돼요? 되나요? 근데 그렇잖아. 여기 기울기가 크다는 건 봐봐. 시간이 이만큼 흘렀을 때 위치가 벌써 한 25m쯤 간 거야. 맞지? 이 정도 시간 만에 벌써 이만큼이나 간 거라고. 위치가 많이 변한 거잖아. 그러니까 빠른 거고. 여기는 이 정도 똑같은 시간이 흘렀을 때 위치가 이만큼밖에 안 변했어. 아까보다 어때? 훨씬 덜 변했잖아요, 위치가. 그러니까 느린 거지. 그치? 그래서 기울기가 가파르다. 기울기 값이 크다.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 기울기가 플러스다. 얘는 어디로 가고 있다?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는 X축이랑 기울기가 나란해요. 기울기가 얼마라고 얘기해, 이런 걸? 기울기 0이라고 얘기합니다. X축이랑 나란할 때 기울기는 얼마다? 0이다. 속도가 얼마인 거다? 0인 거. 돼요? 여기 기울기는 플러스야, 마이너스? 그럼 이제 어디로 간다는 얘기야? 그렇지. 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가 됐어. 오른쪽으로 가던 애가 왼쪽으로 가. 그때 반드시 뭘 거쳐야 된다? 속도 0을 거쳐야 된다. 운동방향이 바뀔 때,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될 때 반드시 숫자 얼마를 거쳐야 돼요? 0을 거쳐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선생님, 이거 리모컨인데 이건 안 되고. 이 리모컨 봐보세요, 이 리모컨. 내가 위로 던져볼게. 오씨. 위로 던졌고 다시 아래로 떨어지죠? 위로 올라갈 때 속도를 플러스라 할게. 내려올 땐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그럼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됐지. 언제? 최고점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순간이 최고점이잖아. 최고점에서 속도가 바뀌었죠. 플러스였던 게 마이너스가 돼. 그래서 최고점의 속도를 얼마라 얘기한다? 0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했어요? 운동방향을 바꿀 때 반드시 속도 얼마를 거친다? 0을 거친다. 그럼 잘 보세요. 마지막 얘기. 여기 기울기를 내가 마이너스 1이라고 알려줄게. 그냥 내가 정한 거예요. 여기 기울기는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럼 누가 더 빠른 거예요? 마이너스 3이 더 빠른 거죠. 수학적으로는 뭐가 더 큰 수야? 마이너스 1이 큰 수지. 근데 물리적으로는 마이너스 3이 더 빠른 거라고. 왜? 물리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그냥 방향을 나타낼 뿐 크기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는 거죠. 할 수 있겠나요? 이해돼요? 넘어가자고. 무슨 그래프야, 얘들아? ST 그래프. 기울기가 뭘 뜻해? 속도. 기울기가 점점 가팔라지고 있죠? 이만했던 게 이랬다가 이렇게 가팔라지고 있잖아. 속도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빨라지고 있는 거죠. 얘는 어디로만 가는 것 같아? 오른쪽이야, 왼쪽? 오른쪽. 왜? 속도가 맨날 플러스니까. 이해했나요? 기울기가 맨날 플러스니까 오른쪽으로만 가는군. 다음, 무슨 그래프예요? ST 그래프. 0차원적 분석해보자. 좌표점 읽어보자. 0초일 때 어디에 있어? 플러스 10이라는 지점에 있죠? 1초일 때도 10, 2초일 때도 10, 3초일 때도 10, 10에 정지해 있네. 이해가 돼요? 1차원적 분석해보자. 기울기만 따지면 되잖아. 면적은 의미 없으니까. 기울기가 뭘 뜻해? 속도. 기울기가 얼마예요? 0. 속도가 얼마야? 0. 정지해 있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 무슨 그래프야? 기울기는 뭘 뜻해? 속도. 속도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무슨 운동한다? 등속도 운동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 수 있겠나요? 무슨 그래프예요? 기울기가 뭘 뜻해? 속도가 점점 어때? 빨라지고 있죠? 얘는 어디로만 가? 오른쪽으로만 가고 빨라지고 있는 애잖아. 맞지? 무슨 운동한다 라고 얘기해? 가속도 운동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운동한다고? 가속도 운동. 할 수 있겠나요? 무슨 그래프야? 기울기는 속도 증가해, 감소해? 무슨 운동한다 얘기해? 가속도 운동이라고 얘기해. 감속도 운동이란 말은 없어. 물리에서 감속도 운동이란 말이 없어서 속도가 증가하든 감소하든 항상 무슨 운동이다? 가속도 운동이다. 여러분이 물리원에서 다룰 운동은 이렇게 세 개예요. 정지, 등속도, 가속도. 가만히 있거나 일정한 속도거나 속도가 변하거나. 이해했습니까? 자, 마지막 이거 하고 집에 간다. 무슨 그래프야? ST 그래프제. 누가 제일 빨라? A. 그 다음 C. 여기서 속도가 변하는 게 누구예요? A야 B야 C야? 속도 변하는 애 누구야? A야 B야 C야? 아무도 안 변하죠. A, B, C 모두 속도가 일정합니다. VT 그래프 위에다가 이걸 표현해 주세요. VT 그래프 위에다가 표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VT 그래프를 하나 그리고 뭐 아무데나 1주차 테스트 1번 밑에 자리가 많잖아요. 거기다 해주세요. 거기다가 테스트지 1번 밑에다가 VT 그래프를 하나 그리고 ABC를 표현해내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상범아, 아니지 아니 그러면 안 되지. 아니 VT 그래프 그리라고. VT 그래프. 속도 시간 그래프. 속도 안 변한다며. 아니 이건 ST 그래프고 너 누구야? 자객이야 뭐야? 내 유튜브 망치려고 지금. VT 그래프 ABC 속도 안 변하잖아. 그럼 어떻게 그어야겠어? 속도 안 변한다고 Y값이 안 변해야 된다고. 너 그래프는 지금 변하고 있잖아. 안 변하게 그으려면 어떻게 그으면 돼요? 이렇게 일자로 쭉쭉 그어주면 되지, 맞지? 누가 제일 빨라야 되고
A, 그 다음 B, 그 다음 C 순이 되도록 이렇게 그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다음 시간에 가속도와 등가속도 운동 공식 배울 거예요. 오늘 배운 내용 잘 복습하시고 목요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가세요.